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 타입과 기질이 달라서 그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기질을 알면은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뇌 타입을 기준으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자뇌 타입과 우뇌 타입이 있고, 자뇌 타입은 아이의 학습에 적절화된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 우뇌는 여러 가지 예술성과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뇌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가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더 좋은 아이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시간 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총 15편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보시기 편하도록 종합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방성 부분이에요. 자녀형 아이들은요 약해요. 왜? 자녀형 아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 운에 좀 놀러간 정도니까. 그리고 자녀형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빨리 자녀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방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유아 시기에 눈에 보이는 걸 모두 다 그냥 복사해요. 뭐 움직임, 행동, 말하는 거, 또 듣는 것들, 부모의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복사를 해요. 근데 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거를 많이 복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아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혼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거야. 어머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버님일 수도 있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유치원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돼. 그 성인을.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집안이 정상적이지 않은 집안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내쫓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를 딴 데로 빼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아이는 계속 나쁜 것만 배워요. 그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가 나쁜 행동들을 보이고 집에 왔을 때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잘못된 걸 알려주고 정상적인 표현을 쓰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에 대한 표현법을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밖에 나가서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된 말을 해왔으면 아이는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 표현을 쓰는 거는 나쁘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와 비슷한 다른 표현을 쓰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제 좀 극한 표현이에요. 아이가 이제 열이 받았어. 그런데 유치원에서 누가 아이씨 빨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가 집에 와서 갑자기 아이씨 빨 그런단 말이야. 그럼 엄마 놀래지. 이걸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에서 누가 쓰던데? 그러면 막 화를 낸단 말이야. 누가 그런 말을 쓰라고 그랬어? 아이는 몰라. 그게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어떻게 알아? 화났을 때 누가 그런 말을 쓰니까 자기도 쓴 것 뿐인데 그럴 때는 화를 내지 마시고 그런 거는 나쁜 말이야. 어른들도 쓰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나쁜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화가 났을 때는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런 다른 표현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가 그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또 아이마다 또 답답하거든. 그 말 표현을 잘못 써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이 감정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아이가 크면서 어머니들이 해줘야 될 그 부분 하나니까 아이가 잘못된 말을 썼을 때 그때 부드럽게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절대 아이한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자, 정보 습득 시 자녀형 아이들은 순차적으로 매뉴얼대로 해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 아이가 자녀가 너무 크게 성장을 했거나 또 부모에 의해서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어린 유아 시기 때부터 36개월 이전부터 강제로 시켰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가 이런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고지식하거나 뭐 4살 5살 됐는데 너무 순차적으로 하라고 너무 규칙을 지키려고 그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전에 부모가 잘못된 교육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은 우뇌가 금방 다친 스타일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게 심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가 조금 각성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육아를 잘못했구나. 아이가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틀에 박혀 있어. 부모보다도 더 틀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는 아이가 자녀형인지도 모르고 자녀형 스타일대로 너무 해준 거야. 왜?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서. 남들 부모가 하는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다 보는데 우연찮게 이 아이한테 맞았던 거야. 그게. 그 자녀형 교육이. 그랬더니 아이가 우뇌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아이가 답답해진 스타일로 변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우뇌를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60개월 이전에. 이렇게 한번 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아이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심리 상담사를 찾든 누굴 찾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얘는 우뇌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치게 된 거예요. 우뇌형 아이들은 일단 해봐요. 설명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오면은 그냥 다 뒤집어 까고 막 이거 저것부터 막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자녀형 아이들은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거 한 번만 알려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뇌형 아이들은 일단 그냥 해봐.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해봐. 그러다가 이제 막 만들어. 그러다가 안 만들어지면은 막 이제 그때부터 막 미치지. 근데 뭐 자존심이 강한 애들은 또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살짝 만지지 말고 힌트만 주는 거야.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가. 옆에서 보지 말고.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안 보고 있으니까 또 해본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 못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아요. 그러니까는 좀 알아보고 하지 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힌트만 살짝 주고 싹 빠져요. 그 자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녀형 아이들은 과거와 현재예요. 근데 이 자녀형 그 유아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나 어렸을 때는 막 4살짜리가 나 어렸을 때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아이들 보면은 좀 자녀형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뇌형 아이들은 나는 커서 뭐가 될 거고 이런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는 뭐를 할 거고 나중에는 뭐를 할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우뇌형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봐도 나 옛날 얘기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막 옛날 얘기 막 하잖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좀 자녀형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미래에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애들은 우뇌형 스타일. 왜? 상상이 돼야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 자, 창의력, 생각 부분. 자녀형 아이들은 생각, 머리 굴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 못해. 그리고 우뇌형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생각들, 막 엉뚱한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해.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이 상상에 관련된 뇌를 점점 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상상과 창의에 관련된 뇌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상상과 창의에 관련된 뇌가 막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과 창의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형 아이들한테 휴대폰 일찍 보여주게 되면요, 진짜 생각에 관련된 뇌가 없어져요. 그래서 단순해져요. 그냥 단순해져. 아이들이 한 가지 막 옹고집에 진짜 답답해요. 아이들이 얘기를 해도 안 먹혀. 그런 아이가 돼요. 유아식인데도 그런 아이가 돼요. 그래서 자녀형 아이들한테 영상 보여주는 거는 최악이에요. 자, 30번째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자녀형 아이들은 그냥 바로 따져버려요.
또박또박 따져버려. 근데 운해형 아이들은요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그냥 싸나요.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거든. 그냥 억울한 거야. 내가 이 얘기해봐야 엄마도 뭐라 그러고 아빠도 뭐라 그러고 주위 사람도 뭐라 그래. 그거 억울해. 막 싸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근데 얌전했던 애가 폭발을 하니까 얘 왜 이래? 이상 있는 거 아니? 너 왜 갑자기 멀쩡했다고 갑자기 왜 난리를 치는 거야? 오히려 더 혼내요. 아이의 이런 감정 같은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애가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막 빵 터지니까는 얘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뜻이에요. 그래서 운행 아이들은 평소에는 그냥 화가 나도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상처되는 말을 그냥 자주 해.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쌓이다가 그냥 빵 터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가 조금 운행 아이다 싶으시면은 절대 상처 주는 말 하시면 안 돼요.